자, 그러면 등록 관청에 대해서 잠깐 좀 보고 갈까요? 자, 그럼 등록 기준을 확보했습니다. 등록 신청을 하는데 이때 등록 신청은 등록 관청이 합니다. 등록 관청이라는 것은 중개사무소 소지지 관할 시, 군, 구청장을 얘기합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장이지 이 등록을 신청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소지, 소재지 관할이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제 기억을 하게 될 건데 신청인의 주소지가 우리 과목에서 떴잖아요. 이 지문 이유불문 틀렸어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소재지라든가 중개대상물 소재지도 나오죠. 그래서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 구청장이다. 그럼 노원구에 만약에 주소지를 둔 공인중개사가 경기도 광명시에 중개사무소를 열었다. 그러면 광명시장에 등록 신청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시군 구청장과 시도지사의 차이를 알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시도지사가 있고 시군 구청장이 있는데 요 시장과 요 시장은 틀린 시장이죠. 시도지사 할 때 요 시장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에요. 시군 구청장 할 때는 이건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시장을 얘기한다. 그럼 등록관청 잠깐 연습하고 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중개사무소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뒀습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은 누구예요? 노원구청장. 이자가 등록관청입니다. 문제 없어요. 경기도 하남시에 중개사무소를 뒀습니다. 등록관청 어디예요? 하남시장. 문제 없습니다. 저기 고양시 일산 동구가 있죠. 고양시 일산 동구에 중개사무소를 뒀어요.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양시장이냐 일산 동구청장이냐 이 문제예요. 지금 어디다? 일산 동구청장이에요. 이자가 등록관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청장이 있잖아요.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처럼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를 둔 시들을 대도시라고 지금 공법에서 공부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고양시처럼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데 구를 둔 시들이 우리 경기도에 6개가 있어요. 6개가. 고양시가 있고 일단 저쪽에 성남시 있죠. 성남시가 있고 그 옆에 용인시, 그 옆에 수원시, 그 옆에 안양시, 그 옆에 안산시, 그게 있어요. 구가 있고. 그리고 아랫역으로 내려가면 충청도 쪽에는 청주시와 천안시가 구가 있어요. 전라도 쪽에는 유일하게 전주시가 구가 있습니다. 경상도 쪽에는 포항시와 창원시가 구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포항시장, 창원시장, 전주시장, 천안시장, 천주시장, 고양시장, 성남시장, 수원시장 등등등 모두 등록관청? 아니에요. 거기 구청장들이 다 등록관청이다. 맞죠? 우리 초창기 시험에는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냈어요. 다음 중 등록관청이 아닌 자를 골라라. 종로구청장, 강남구청장, 노원구청장, 서초구청장, 수원시장. 몇 번? 수원시장이죠. 예, 수원시장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공평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수도권에 있으니까 수원시에 구가 대충 있겠구나 감을 잡고 있는데 저 아랫역에 계신 분들은 수원시가 어디 붙은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는 요즘 안 냅니다. 우리가 국토지리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거 내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거는 정당해요. 성남시 분당구에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성남시장이 등록관청이다. OX. X죠. 구청장이에요. 이해되시죠? 저는 강의하면서 일산이 고향이라는 걸 알았어요. 강의하면서. 분당이 성담이라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 구청장들이 등록관청인데 그러면 일산 동구청장이 일단 등록관청이고 노원구청장도 등록관청인데 여기 일산 동구청장이 자기도 구청장이라 하여 노원구청장하고 맞먹자고 합니다. 그러면 싸대기 맞습니다. 그죠? 우리 노원구청장 투표로 뽑았죠? 투표로 뽑았고 여기 고양시장을 투표로 뽑았죠? 여기를. 그래서 투표로 뽑는 단체장이 있는 지역 있죠? 투표로 뽑는 단체장이 있는 지역을 지방자치단체라 불러요.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고 여기 일산 동구청장은 고양시장이 임명한 구청장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맞먹자 하면 싸대기 맞는 거죠. 이자와 동격인자가 고양시장이죠? 이렇게 되고 이것을 공법 시간에
자치구, 비자치구로 공부할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자치구,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구를 비자치구. 이건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등록관청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다. 그럼 이제 등록 신청으로 내려가요. 등록 신청으로 가서 그럼 등록 신청은 일단 신청서를 내야 될 겁니다.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돼요. 이때 서류를 내겠죠. 그럼 신청서에다가 서류들 등록기준 증명서를 그대로 내요. 그럼 등록기준이 공인인사 자격을 취득하라고 그랬죠. 그럼 자격증사본을 내느냐? 안 내요. 왜? 직접 다 확인해요. 자격 발급 시도한다. 확인 요청 들어갑니다. 또 법인이었다. 그럼 법인은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인의 협동조합으로서 대표자는 공인인사해야 되고 그래야 되죠. 그럼 법인등기상 증명서 내느냐? 역시 안 냅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목에서는 법인등기상 증명서 내는 경우 한 번도 없어요. 모두 다 직접 다 확인 들어갑니다. 직접 등록해서 열어본다는 얘기예요. 법인등기상 증명서를. 그리고 건축물내장도 물론 내지 않습니다. 직접 다 확인해요. 건축물내장은 지들이 갖고 있어요. 구청장이. 그러니까 직접 다 확인하죠. 그러면 지금 자격증도 안 내고 법인행위는 등기상 증명서도 안 내고 건축물내장도 안 냅니다. 그럼 나머지 사무소 확보했음을 증명할 서류 내야 되죠. 임대차 계약서 들어와야죠. 들어와야 되고 교육받으라고 그랬죠. 실무교육 수료증사본 들어와야죠. 그리고 마지막 요건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결격사유라는 게 미성년이라는 거 전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국인의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있죠. 이 서류를 내느냐? 내지 않습니다. 왜? 직접 다 신원조에 들어가요. 등록관청이 우리 전에는 본적지라고 그랬죠.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지라고 그러고.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을 관장하는 시구 읍면녀한테 직접 다 확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국인의 경우는 이거 내지 않아요. 근데 이거 직접 확인이 안 되는 자는 내야 되죠. 그 자가 누구냐?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은 이거 가족관계 등록지가 없기 때문에 이거 전과 사실이 있는지 조회가 안 되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본인이 직접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됩니다. 본인이. 이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는 후일 자세하게 더 드려볼 거예요. 다음 순환서부터. 그러면 등록기준 증명서는 전부 다 끝났는데 등록기준에 없는 서류를 한 가지 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권용 사진이에요. 3.5 곱하기 4.5 사이즈의 여권용 사진 한 장 내셔야 됩니다. 이 사진은 왜 내냐면 등록증에 나중에 붙여줘요. 등록증에다가 우리 등록증에 사진 들어가거든요. 자격증에도 사진 들어가요. 이게 들어갑니까? 사진 붙여주기 때문에 여권용 사진 한 장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진 제일 먼저 낼 때가 언제예요? 응시원서 낼 때. 그죠? 응시원서 낼 때 내야 되고 등록할 때도 내야 되고 그리고 또 실무교육 받을 때도 한 장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우리 원서 낼 때 내는 사진 있잖아요. 그거 이쁘게 찍어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원서 낼 때 냈던 사진이 내 자격증에 붙어 나와요. 물론 그 사진 마음에 안 들면 사진 바꿔달라고 하면 되긴 되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원서는 산업인력공단에 내죠. 근데 이 자료가 전부 다 우리 서울시로 통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인력공단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지. 그래서 산업인력 딱 보면 이분은 5번째야 올해. 그냥 알아보죠.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사진을 그렇게 내셔야 돼요. 사진은 미리 찍어 두시는 게 좋겠죠? 아니요. 알자마자 미리 찍어놔야지. 그죠? 공부하시느라고 스트레스 받아갖고 주름살 깊어지기 전에 미리 찍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서류고요. 우리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내겠죠? 수수료 냅니다. 그러니까 등록 신청 수수료는 한 구마다 뭐 서울시 정도는 27,000원 정도 할 거예요. 여기도 27,000원 정도. 그래서 등록 신청 수수료가 있어요. 일단. 자, 그러면 서류 관련 사항은 이 정도 참고해 두시고요. 그럼 넘어가실까요? 그럼 등록 신청해서 일단 이제 서류 다 냈어요. 수수료도 냈습니다. 그럼 이제 등록을 통지해줘요. 이게 지금 현재 36쪽에 등록의 처분 및 통지란 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등록 신청을 들어가면 이에 대해 검토를 하겠죠. 서류 검토 쭉 하고 결격 여부 신원조회 들어가고 자격 발급이 됐는가 확인할 거에 다 했어요. 그랬더니 기준에 적합했다. 그럼 등록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기속성이라고 그래요. 등록 기준에 적합하다. 반드시 등록을 거부할 수 없어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등록의 기속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등록 통지를 이제 하는데 요건에 적합하다면 공인인사인기업공사, 법인인기업공사로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며칠 내에 통지하느냐? 7일 내 서면으로 통지하게 돼 있어요. 이걸 등록 처분이라고 그래요. 그럼 왜 서면으로 반드시 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효과가 발생해요. 중요한 효과가. 등록 통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등록의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개설 등록이 된 거예요. 그럼 용어의 정의. 개업공인인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러면 등록 통지 시점에 우리 개업공인인사가 된 거 맞아요? 맞죠? 이때 등록이 된 거니까. 그러나 즉시 업무 개시할 수 없어요. 아직 등록증도 안 받았어요, 지금. 그죠? 등록 통지만 된 거예요. 며칠 내에 한다고요? 7일. 우리 과목의 가장 중요한 숫자가 7일, 10일이거든요. 7일, 10일은 나중에 통째로 다 암기 들어갈 거예요. 통째로. 7일을 10일로, 11을 7일로 비일비재합니다. 바꿔내는 게. 물론 우리 과목의 숫자는 공법이나 세법에 비하면 이건 장난이에요. 공법 숫자 엄청나게 많죠? 암기할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수업할 때 거의 우리 중요한 숫자들은 다 기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등록 통지 7일 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등록이 된 거다.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절차가 우리는 36쪽에 등록증이 교부라가 나와 있죠, 지금. 그러면 자, 등록증 교부란 말에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가 등록과책에 신고해야 한다. 이래놨죠, 지금.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차가 바로 보증 설정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보증 설정 제도는 다음에 다시 공부하는데 여기서 간략하게 보증 제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 합니다. 우리 개업공사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거예요. 그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때 돈 없다 오리발 확 내밀게 되면은 의뢰인이 피해 입잖아요. 그래서 보증을 세우도록 했는데 이것이 바로 보증 설정 제도예요. 그래서 이 보증 설정 제도는 후일 다시 공부하는데 보증 설정 시기는 대전제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예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보증 설정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아시죠?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거나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 공제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목에서 공제는 농협공제, 우체국공제 같은 거 인정 안 해요. 우리 공인인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만 해당 사항이 있다. 여기에 가입을 하거나 이 공제는 보증보험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그리고 돈이 엄청나게 많으시면은 법원에 가서 예치를 해놓으면 돼요. 이걸 공탁이라고 그래요. 그럼 재정보증인을 세우는 방법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됩니다. 금액은 얼마를 해야 되냐면 설정 금액은 개인이잖아요. 개인은 1억 원 이상을 해줘야 돼요. 그럼 법인인기업공사예요. 법인은 2배, 2억 원 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보증보험이나 공제로 내가 보증을 설정한다. 이때는 현실적으로 1억 원을 내는 게 아니죠. 수수료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 공탁은 현실적으로 법원에 가서 돈을 예치를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참고 서울보증보험은 지금 얼마 받고 있냐면 1년간 1억 가입하잖아요. 1년간 1억 가입하면 수수료가 11만 원이에요. 공제 있죠. 우리 협회에서 운영하죠, 지금.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제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1억 가입하면 연간 19만 8천 원이에요. 더 세죠. 우리가 개업을 하면서 협회 공제 처음 들어가잖아요. 공제 처음 들어갈 때는 협회 회원가입부터 먼저 해야 돼요. 회원가입 해야지만 공제를 받아줘요. 최초 회원가입비가 있어요. 협회. 최초 회원가입비가 50만 원 있습니다. 50만 원. 그러니까 처음에 개업해가지고 내가 공제에 가입한다. 그럼 69만 8천 원이 한 번에 들어가요. 물론 이 최초 회원가입비는 평생 한 번만 내요. 내가 폐업한 다음에 재등록을 하면서 공제에 가입한다. 그때는 다시 안 냅니다. 월회비는 따로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초 회원가입비가 50만 원이 또 있어요. 그래도 저는 공제로 들어가라고 권유를 하고 있죠. 저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협회를 밀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밀어줘야 돼. 근데 실무하시는 분들은 협회 지들이 하는 일이 뭐 있다고 맨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거는 의뢰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제도죠. 그럼 예를 들어서 중개사고가 났어요. 계획공사가 보상을 못 해줬어요. 그럼 공제나 보증보험 지급을 하겠죠. 지급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사고 냈을 때 자동차 보험사가 우리한테 다시 그 물어준 금액을 청구하지 않아요. 그건 순수한 보험이죠. 근데 이거는 청구를 해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늬만 보험이라는 얘기죠. 무늬만. 보증을 서준 거예요. 이 11만 원, 19만 8천 원은 보증을 서준 대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구상이 들어옵니다. 다. 그래서 물어준 금액을 그대로 다시 청구하는데 이걸 민법상 구상권이라고 공부할 거예요. 구상 들어와요, 다. 만약에 구상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 이 강의 안 하죠. 구상 안 들어오면 의뢰인 가슴에 못 박으면 안 되니까, 공제나 보증 보면 한 100억 가입해놓고 사기치고 다니지? 그죠? 보험은 대원칙이 고의사고를 안 물어줘요. 자동차 사고 있죠? 일부러 냈죠? 보험사 절대 안 물어줍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근데 여기는 보증을 쓴 거죠? 고의사고도 물어줘야지. 그러니까 구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나중에 이제 보증 설정 제도에서 자세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고를 내면 안 되죠.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요. 그러면 이게 공제증서, 인허가 보증보험증권, 그리고 공탁증서가 나옵니다. 그럼 그 사본을 첨부해서 등록가치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서야 등록증 줘요. 중개 의뢰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조치를 이행했는가? 개공을 못 믿는 거죠? 좋게 얘기하면 의뢰인 보호를 위해서 보증 설정을 했는가를 확인하고 이제서야 개설 등록증이 나갑니다. 이제 그래서 지첩시 교부를 하게 돼 있고요. 보증사항을 확인하고, 그리고 등록대장이 있는데 여기다 기재하고 등록증이 나가요. 이거. 근데 등록증 갖고 오다가 분실해 버렸어요. 그럼 재교부 신청해야 되죠. 이때는 수수료 내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등록증 이제 교부가 됩니다. 그럼 등록증이 나갔잖아요. 등록증이 나가면 우리 등록관청은 이 사실을 협회에다 통보해줘요. 그래서 협회 통보사항 나중에 암기할 건데 짚고만 갑니다. 그러면 등록증이 교부가 되면 이때는 협회에다가 우리 등록관청이 알려주는 거예요. 한민우가 등록증 받아갔다 하고 통보해줘요. 그래서 사실은 협회에 있잖아요. 우리 중개업 종사자 명단은 다 갖고 있어요. 소공사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들어갔잖아요. 그 사항 다 통보해줘요. 그래서 협회에다가 통보해 주는데 건건히 통보하면 불편하죠. 그러니까 한 달 걸 쫙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그럼 11월 달에 등록증이 교부가 되면 12월 10일까지만 통보해 주면 되는 거죠. 지금 협회가 두 개 있거든요. 한국공사협회가 있고 세대한공사협회가 있는데 둘 다에다가 다 통보해 줘요. 둘 다에다가.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다. 10일 나왔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가 이 사실을 통보한다. 등록증 나가면. 나중에 통보사항은 전부 다 암기 들어갈 거예요. 왜 노란색으로 써 있는지 아시겠죠? 등신. 등록사항과 신고사항은 다 통보하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특수보험이란 말이 지금 등장했죠? 우리 교재에는 이 부분이 없죠? 앞에 있어요. 앞에. 용어의 정의 쪽으로 잠깐 가보실까요? 거기 그 용어의 정의 쪽에 21쪽을 펴보세요.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거를 강학상 뭐라고 그러냐면 특수법인이라고 불러요. 다시.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걸 강학상 뭐라고 한다고요? 특수법인.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특수법인이라고 표현할 거고, 시험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특수법인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는데, 이게 특수법인에 대한 마스터 정리표예요. 이게. 그래서 이 표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할 건데,
그 특수법인의 종류는 현재 4가지가 있어요. 지역협동조합이 있고요. 산림조합이 있고 산업단지관리기관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수법인인데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들은 고유목적 사업들이 있죠. 지역협동조합, 고유목적 사업 다 있습니다. 그럼 지역협동조합이 뭐냐면 우리 시골에 가면 단위농협 있죠. 이게 지역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중개업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허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허용한 게 아니에요. 얘네들 설립근거법이 모두 있겠죠? 설립근거법에서 직접 중개업을 허용합니다. 해서 지역협동조합은 농지에 대한 중개를 할 수 있어요. 산림조합은 이렇게 임목이나 임야에 대한 중개할 수 있고요. 산업단지관리기관은 공장농지, 공장건축물에 대한 중개할 수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캠코를 얘기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공매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법인의 그 비업무용 자산에 대한 중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중개업이 필요해서 이들 설립근거법이 직접 허용을 한 겁니다. 이걸 우리는 강학상 특수법이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 공인사법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지금 등록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도 원칙적인 개념에서는 등록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 법에 따라 중개업을 하고 해서 등록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안 해도 되는 법인이 더 많아요. 이 3개의 법인은 등록을 요구하지 않아요. 왜 그랬냐면 농협동조합법의 규정을 보면 지역농협동조합은 농지에 대한 매매기관 임대차 중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9조 등록 규정을 배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들 법에서 직접 중개업을 할 수 있다 해놓고 등록도 필요 없다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 3개의 법인은. 근데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은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인의 비업무용 자산 중개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아무 얘기 안 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해서 얘는 우리 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될 세타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만 유일하게 등록이 요구돼요. 근데 주의할 점은 나중에 이제 강조할 건데 시험에서는 지역농협 외에는 묻질 않아요. 지역농협만 우리 법에 명문이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인이 맞죠. 그러면 얘 등록할 때 우리 법인의 등록 기준을 방금 전에 봤죠. 법인의 등록 기준을 맞추라고 한다면 얘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맞추라고 한다면 못한다는 얘기죠. 첫 번째 요건,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우리 법인은 업무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미 얘네는 이런 업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등록 못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 법에 이제 특별 규정을 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점은 이거죠. 바로 이 3개. 관계되는 곳에서 나머지는 언급할 거고 법인의 등록 기준을 특수법인한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이 얘기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등록을 하더라도 야는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고 우리 법 정해놓은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쓸 때 필요도 없고 자본기 5천만 원 이상의 필요도 없고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고 이해되세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3개는 시험 볼 때마다 물어보는데 어쨌든 나중에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특수법인한테는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얘기할 때가 됐죠. 우리 개업공사의 종별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있고 법인인 개업공사가 있고 중개인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계시는데 법인인 개업공사는 다시 2가지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는 순수 중개법인. 이 순수 중개법인은 우리 법이 정한 요건을 그대로 맞춰 등록한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법인인 개업공이 누구예요? 특수법인이 있다는 얘기죠.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를 쓰는 법인. 대표주자는 누구? 지역농협. 농협동조합 중앙에는 특수법인이 아닙니다. 지역농협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특수법인이 있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 자, 용어의 정의로 들어왔으니까 잠깐 더 보고 가죠. 거기 한 장을 넘기면 23쪽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죠. 찾았어요? 이 소속공인중개사 이제 사원을 얘기할 때가 됐죠. 정의가 뭐라고 돼 있냐면 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그랬죠. 로서 중개업무 수행할 개업공사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속공인중개사 용어의 정의가 말 그대로 기억하는 거예요. 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인계사로서, 고용된 공인인계사로서 중개 업무 수행하나 계획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기억할 건데 괄호 속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인계사인 자를 포함한다라고 했죠 지금. 그러면 오늘 임원 사원 공부했잖아 이제. 그러면 우리 소속 공인인계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네요. 그야말로 직원인 소속 공사가 있죠. 또 하나는 임원 사원인 소속 공사가 있죠. 임원 사원 중에 자격증 있는 자는 3분의 1이 있어야 돼요. 해서 직원인 소공이 있고 임원 사원인 소공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소공 그러면 누굴 얘기하느냐? 직원인자를 얘기해요. 시험에서는요. 임원 사원에 대해서 묻고자 할 때는 정확하게 임원 사원이라고 표현해버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임원 사원인 소공이 있다는 걸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임원 사원 중에는 자격증이 없는 자가 3분의 2나 있을 수 있죠. 자격증이 없는 임원 사원이 있죠. 이자의 지위가 굉장히 애매해요. 보존으로 볼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러나 계약서를 쓰지 못해요.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러나 교육은 받고 와야 되죠 또. 실무교육은 받고 와야 돼요. 가서 고문 받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를 일단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용어의 정의가 완결이 됐어요 이제. 자, 그러면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37쪽으로 돌아왔어요. 등록의 절차를 잠깐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등록의 절차를 마무리하려면 자, 칠판 보시죠. 이거 그림은 이제 없을 텐데 지금 등록 기준을 확보했어요.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받고 사무소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소는 미리 확보해 놓는 겁니다. 우린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 없어요. 그래서 확보를 해놔야 돼요. 다. 자, 그리고 등록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했습니다. 서류장 냈어요. 그럼 검토하고 확인했어요. 기준에 적합했어요. 등록을 검토하고 확인하고 기준에 적합하다면 통지한다고 그랬죠. 이건 기속성을 띠고 있습니다. 며칠 내하라? 7일. 기본적으로 얘기하시고 등록 통지가 되면 개설 등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등록이 안 된 상태였죠. 무등록 상태였습니다. 근데 등록 통지가 있었잖아요. 즉시 업무 개시할 수는 없지만 등록은 계속되고 있어요. 등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제 할 건데 제가 오늘 언급 안 했어요. 지금 언급을 하면 우리 도장 등록 있죠. 우린 도장을 많이 찍어야지만 보수가 들어오죠. 도장을 등록해야 돼요. 우린 도장을 뭐라고 한다? 인장이라고 그래요. 인장. 그래서 인장을 등록을 하는데 언제서부터 할 수 있냐면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어요. 같이. 그리고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인장을 업무 개시 전까지. 그래서 등록 신청 후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인장을 같이 등록한다. 자, 그러면 등록 통지가 됐습니다. 보증 설정 사항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 나갔죠, 지금? 지체 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돼요. 먼저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할 것. 두 번째, 등록증 받아 개시할 것. 세 번째, 인장 등록해야 돼요. 한 가지라도 충족 못하면 업무 개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등록의 절차는 이렇게 되고 숫자는 7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게 그래서 등록의 절차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다 맞춰버리고요. 이제 37쪽에 등록의 효력 소멸이라는 말 나와 있죠. 효력 소멸. 자, 그러면 볼까요? 업무를 개시했어요. 이렇게 업무를 개시했는데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가 발생했어요. 등록은 영속성이 있어요. 한 번에 그냥 등록 계속되는데 이게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를 등록의 실효 사유라고 해요. 등록의 실효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개인인 개업공사가 사망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등록 효력이 즉시 실효돼요. 왜? 우리는 전문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가신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바로 등록 효력이 소멸해버립니다. 상속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법인이 해산을 했어요. 이거 애 낳는 거 아니죠? 법인이 해체한 거예요. 그러면 등록 효력이 소멸합니다. 사망 해산. 첫 번째. 다음. 개설 등록을 취소당했어요. 등록을 취소를 당해도 역시 등록 효력이 없어지겠죠? 마지막으로
자진하에 중개업에 폐업 신고해버린 거예요. 그럼 역시 등록일이 없어지죠. 그래서 자연적 원인, 타의에 의해서, 자의에 의해서 등록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등록일이 없어졌으니까 다시 무등록으로 바뀐 거죠, 지금. 다시 바뀌었어요. 그러면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어요. 그럼 이게 뭐다? 무등록 중개업이죠.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은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중개를 업으로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의 유형은 4가지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해산 후 등록 취소 폐업 신고하는 이 중개업이 있죠. 실효된 다음에 하는 중개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등록 통지가 있기 전에 중개업을 얘기했어요. 이것도 무등록 중개업이죠. 그래서 이 자를 저는 태생적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등록을 생전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 법상 무등록 중개업의 유형은 4가지다. 태생적 무등록 중개업과 실효된 다음에 중개업을 하는 3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중개업을 영위하면 절대 무등록은 아니에요. 등록은 계속되고 있죠, 지금. 이게. 그러면 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했다. 이때는 이 등록 취소할 수 있어요. 증을 개시를 안 하고 업무 개시했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인장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업무 개시했다. 그럼 역시 업무정지일 뿐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아가서 우리가 다음 순환서부터 그걸 연습하는데, 만약에 여기다 업무정지 먹었어요. 영업정지. 우리 영업정지를 업무정지라고 그래요. 그럼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하면 안 되겠죠. 그럼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해도 무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등록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이해되셔요? 그럼 오늘은 무등록 중개업에 대해서 처벌만 하나 기억하고만 가자고요. 무등록 중개업은 우리 법상 최고의 처벌이 나가요. 최고의 처벌이 형벌이겠죠? 징역벌금. 우리는 형벌이 2가지밖에 없어요. 3-3하고 1-1밖에 없어요. 제가 3-3, 1-1 이렇게 부를 건데 3년에 3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럼 1-1은 1년 이하의 적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겠네요? 그렇게 이제 나중에 기억할 거고. 그래서 우리 법상 최고의 처벌이 나가고 요거만 일단 이해만 해 두시고요. 이자 꼰질르잖아요? 포상금 줍니다. 나중에 포상금제 다시 공부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걸 무파라치라고 불러요. 무파라치. 무파라치, 카파라치, 세파라치, 파파라치 뭐 이렇게 했는데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하면 포상금 줘요. 얼마 줄 것 같아? 건당 50만 원. 추접스러워서 당최. 그래서 어쨌든 그 건당 50만 원 포상금 나갑니다. 신고하면. 그래서 이 정도 무등록 중개업에 대해서 나머지 판례들이 쭉 있는데 이건 이제 다음 순환서부터 책이 나오면 그때 자세히 보기로 하죠. 자,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에 대한 내용 요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38쪽에 등록증 대여, 이중 등록, 이중석 금지란 말 나와 있죠? 찾았어요? 38쪽. 실무적으로 있잖아요. 등록의 절차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시험에 대비하는 공부니까 실무적으로 어떻게 등록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자격 취득하고 이거 교육받고서 등록 신청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무소를 확보해놓고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임차료가 발생될 수 있죠. 빨리 처리해야 되죠. 그러면 서면 통지를 7일에 하게 돼 있잖아요. 절대 우편으로 안 띄웁니다. 안 띄우고 최첨단 지금 전자정부 시대로 가고 있는데 문자를 찍죠. 4일 정도 되면 우리 등록관청 담당이 문자로 찍어요. 당신 등록번호 몇 번이다. 등록번호를 문자로 찍어요. 등록번호 몇 번이고 보증서 끊고 도장 가지고 들어와라 그래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느냐? 우리 담당 부서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노원구청 어디 가야 돼? 지적과. 지금 공간정보과로 바뀌어져 있겠죠? 공간정보과로. 우리 지적과가 담당이에요. 우리는 지적과. 지적과가 담당인데 그래서 이제 일로 들어가요. 보증서 끊으라는 얘기는 이거 보증 설정하는 거죠? 도장 갖고 들어오라는 얘기는 인장 등록 받는 거죠? 해가지고 가서 이제 보증 설정 사항을 확인하고 도장 등록 받아요. 그리고 등록 중에 도장을 찍는 난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등록대장에다 또 찍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도장 갖고 들어가야 돼요. 상호도 미리 정해놔야 됩니다. 다. 상호도. 그래갖고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바로
등록증 주고 통지서 같이 주고 다 줘요. 서류를 두 장록 다 받아버리고 그리고 등록증 받고 오면서 세무서 들러야 되죠. 세무서 왜 가겠어요? 에? 당연히 사업자 등록하러 가야죠. 맞죠? 그래서 우리 개설등록증 받고 오면서 세무서를 들릅니다. 그래갖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서가 민원실 들어가서 이제 입력사항들 쭉 입력해요. 뭐 업태, 업종 전부 다 입력하고 인적사항 다 입력하고 이제 딱 번호 뽑고 기다려. 그러면 담당이 불러요. 그래갖고 원래 사업자 등록은 처리기한이 3일이에요. 3일인데 즉시 처리합니다. 다. 해가지고 이때 사업자 등록하러 갈 때는 임대차 계약서 가져가야 됩니다. 원본 가져가야 돼. 왜 그러냐면 거기다 확정일자 찍어야 되거든. 확정일자 들어봤죠? 그러니까 확정일자 찍고 사업자 등록하고 우리 개설등록증 사본도 지들이 카피해다. 하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받고 사무소로 옵니다. 액자 그럼 미리 준비해놔야 되죠? 없이 보이게 말이에요. 그냥 그 A4 사이즈 그냥 벽에다 붙이면 안 되고 액자 몇 개 준비해야 되게요? 기본적으로 5개. 5개지. 우리 등자보수 4가지 계셔야 돼요. 등록증 원본, 개설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보증관계증서, 보수표 게시를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은 우리 법상 게시 의무는 없지만 세법상 게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5개 있어야 되고 소공이 있다면 하나가 더 있어야 되지. 액자가. 그래서 벽에다가 선 그려서 정렬 잘 하고 삐뚤삐뚤 또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자격증 등록증이 전부 다 상장처럼 A4 사이즈에 다. 그래서 이제 게시를 해놓고 업무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 보수표 게시해야 되거든요. 중개 보수표. 보수표는 등록을 하면 등록관청에서 줄 거예요. 노원구에서 하나 줄 거고 우리 협회 공제가입하죠? 공제가입을 하면 협회에서도 줘요. 그래갖고 그거는 이제 요 뭐라 그랬나? A3 두 장 된 거. 지금 사이즈가 큰 거죠? 이렇게. 그래갖고 보수표 이제 줍니다. 그리고 게시를 다 해야 돼. 그거를. 자, 그래서 어쨌든 실무적으로 그렇게 처리해요. 그래서 한 4일 정도면 전부 다 끝나요. 이게 되게 임차료가 발생되기 때문에 빨리 개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업무 개시 시한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원래는 있었어요, 이거. 등록 통지가 되면 언제까지 업무 개시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현재 이 규정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래갖고 다만 이제 휴업할 때 다시 말씀드릴 건데 등록 통지가 됐는데 3개월 내에 업무 개시 안 한다. 그럼 휴업 신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만약에 등록 통지가 됐는데 내가 교통사고 나갖고 4개월 입원하게 됐다. 그럼 미리 휴업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은 거의 극히 예외적인 일이기 때문에 업무 개시 시한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전에는 등록 통지가 되면 30일 내 업무 개시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런 규정이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임차료가 발생되는데 빨리 개업을 하겠죠? 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무교육을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급선무예요. 그러니까 자격을 취득하면 합격자 발표 나기 직전에 실무교육 바로 신청해놔야 돼요. 잘못하면 내년으로 밀려버리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이 정도. 그러면 이제 등록의 실효, 무등록 중개업을 받고 등록 위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등록 위반은 제재를 위주로 이제 기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 말씀드렸고 이중 등록 금지돼 있어요. 그럼 이중 등록은 말 그대로 가자고요. 등록이 2개 이상 안 된다는 얘기죠. 등록이 2개 이상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노원구의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저기 어디야? 마포구에 가서 등록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럼 관할을 달리한 이중등록이죠? 불가. 또 노원구에서 공인인계사인 개공으로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법인인개업공사로 또 등록을 한 거예요. 종별을 달리했죠? 그럼 관할을 달리하든 종별을 달리하든 이중등록은 전면 금지. 그럼 이중등록에 걸렸잖아요?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등록을 양쪽 다 반드시 취소해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필요적 등록 취소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 교재는 이 부분이 절대적 등록 취소로 돼 있죠, 지금? 그 파란색 글자.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 저는 필요적 등록 취소라고 부를 거고 줄여서 이걸 필취라 할 거예요. 필취. 반드시 등록 취소해요. 참고로 등록 취소와 자격 취소는 별개의 문제예요. 다시 등록 취소와 자격 취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일단 거기까지만. 그래서 등록 양쪽 다 반드시 취소해버리고요. 이중자에 걸리면 1년 징역사유라고 기억할 거예요. 이제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에 걸렸다. 모두 1년짜리 징역사유예요. 1-1이다. 1년 이하의 돈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우리는 후일 여러분들이 느끼시는데 제재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처벌. 모두 암기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쭉 이제 이해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중록 전면 금지. 다음 이중소속 금지라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중소속 금지인데 이거는 소속이 2개 이상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중소속은 소속이 2개 이상.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무소를 열었는데 이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에 출근한다. 이 문제는 다음 주에 공부하는 겸업의 문제이지 이중속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중속은 중개사무소 양다리 걸치는 게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이게 이중소속 전면 금지예요. 그러면 이중소속의 실태를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중소속은 이거죠.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께서 중개사무소 열었어요. 근데 영업이 잘 안 되십니다. 해가지고 다른 개업공사에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인이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이분이 법인의 임원사원을 겸직합니다.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나아가 이자에게 고용된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있죠. A에게 고용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탁월하여 B 개공한테 또 고용이 되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아가 이분이 법인의 임원사원을 겸직합니다. 역시 안 된다. 어쨌든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사원은 다른 개공의 소공, 보조원, 임원사원이 될 수 없다. 이게 이중소속 금지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지금 통칭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사원, 중개업 종사자 전체죠. 이들을 뭐라 한다? 개공 등이라 한다. 그래서 개공 등이란 표현이 우리 사고 예방 교육에서 나왔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공 등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거기서 나왔고 5번이 나오는데 이중소속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개공 등은 이중소속할 수 없다. 그래서 소속공사는 등록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소속공사란 말은 이미 중개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알아들었어요.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냈잖아요. 그럼 맞았다 하셔. 근데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만두면 신청할 수 있잖아. 그래갖고 이거 틀렸다. 또 등록은 신청할 수 있는데 안 받아주잖아. 그러니까 틀렸다.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죠. 소공사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다고요? 이중소속 금지니까.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중에 우리가 성인이다 보니까 문제 지문을 읽으면서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속공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중소속 금지긴 한데 그만두면 신청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생각하고 이 지문 틀렸다게. 그러시면 안 된다니.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스킬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문제풀이 과정에서 정확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다. 자, 그럼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이중소속 전면 금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다리 걸치다 걸렸잖아요. 필취. 등록 취소해버려요. 필취고 1-1. 우리 소공은 자격증이 있죠. 자격 정지예요. 나중에 이제 주의해야 되는데 자격 취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딴 자격인데 자격을 취소할 정도면요. 감옥 가십니다. 자격을 취소할 정도면. 그래서 자격 정지에 1-1. 보조원은 자격도 없고 등록도 없죠. 그러니까 1-1이에요. 1년에 1,000입니다. 이 정도. 그래서 일단 감만 잡아두세요. 이중소속 전면 금지다. 일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록증 양도대여가 나와요. 동그라미 1번에 있죠. 지금 어디 하는지 아시죠? 38번, 38페이지 3번, 동그라미 1번. 등록에 대한 권리를 넘긴 게 양도, 빌려주는 게 대여. 그리고 또 동일시대행위가 자격증 양도대여가 똑같은데 다른 사람에게 우리 개업공사가 자신의 성명 또는 이번엔 상호도 들어가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 하겠잖아요.
그러면 A 기업 공인중개사인데 이분이 B라는 자로 하여금 자기처럼 행세하게 하면서 중개업무를 하게 해주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건 대여와 똑같잖아, 지금. 해서 등록증을 양도대여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한 업무하겠잖아요. 그럼 대여와 똑같기 때문에 이때는 필취, 등록 취소해버립니다. 양도대여는 무조건 취소해요. 취소고 1-1이다. 1년에 1000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등록 위반에 대한 사항, 이 정도 감을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결격 사유가 나오죠? 이거는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